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사상에 대하여, 둘째, 오행의 종류와 성질, 셋째, 오행의 분류, 넷째,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먼저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란 영무국에서 일태극으로 출현하여 음양으로 발전하고 음양에서 삼재 사상 오행으로 분열해 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생명체는 음양에서 다시 분열해 나가는데 음양이 통합하여 중을 낳음으로써 음양중의 삼재가 되기도 하며 음양이 자체 분열을 하여 음음, 음양, 양음, 양양의 네 가지 성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 중 동물이 새끼를 낳아 생명을 재생시켜 나가는 방법이 삼수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자체 분열을 하여 생명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인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이란 음양이 분화한 음음, 음양, 양양, 양음의 네 가지 성질에다가 이를 중재하는 중을 합한 다섯 가지 성질을 뜻합니다. 행이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다섯 가지 원리가 서로 결합하고 변화하여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행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표적으로 사물을 나타내는 목화, 토, 금, 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오행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오행의 정신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화, 토, 금, 수와 같은 사물 외에도 오행을 설명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괴나 수, 간지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오행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이란 기린의 목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사물 중 가장 가까운 것이 나무입니다. 이때 길게 뻗어나간다 함은 목의 정신적인 면을 나타낸 것이요 나무라 함은 목의 물질적인 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무 중 목을 대표하는 상태는 땅을 뚫고 바깥 세상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새싹이라 할 수 있으며 하루 중 목에 가장 가까운 시간대는 아침이고 1년 중 목의 상징에 가장 가까운 계절은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 목에 가까운 종은 뱀이나 용이라 할 수 있고 방위로는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동방을 가리키며 색으로 말하면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천간으로 말하면 가불이요 지지로 말하면 인묘이며 수는 3, 8입니다. 화란 스트레스 또는 화가 났다고 할 때의 화를 나타내면서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은 태양처럼 사방으로 그 빛을 뿌려 밖을 밝히지만 정작 속은 탁하여 내음 외양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불꽃놀이를 할 때 공중 높이 불꽃이 올라갈 때를 목이라고 한다면 올라간 후에 사방으로 불꽃이 퍼지는 상태를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화에 가까운 시간대는 가장 더운 낮이며 1년 중 화의 상징에 가까운 계절은 여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 화에 가까운 종은 날짐승인 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극성을 이루는 여름에는 세상이 온통 뜨거우므로 여름의 색은 적색이라 할 수 있고 방위로는 남방에 배치됩니다. 화는 천간으로 말하면 병정이요 지지로 말하면 사오이고 수는 2, 7입니다. 토란 말 그대로 흙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흙은 땅을 의미하고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 뿌리를 두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중심체, 중재자, 조절작용으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의 의미는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하루나 1년의 시간대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시간대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계절로 무리 없이 바꿔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동물 중 토에 가까운 종은 인간이며 인간이 천지 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간은 무기요, 지지로 말하면 진술충미이며 수는 오십입니다. 금이란 땅속 깊이 파묻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지는 쇠를 나타내며 가을에 열매가 맺어서 시간이 갈수록 단단히 굳어지는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이나 화가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력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양의 성질이라 한다면 금은 바깥은 단단하게 껍질로 쌓여 있으나 내부는 유약한 재질로서 외강내유한 음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의 저녁이나 1년 중의 가을은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이면서 결실을 거두는 때로서 봄, 여름에 발산되었던 수기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나 가을은 금에 속합니다. 또 동물 중에는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나 소라, 고동 등의 갑각류가 이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해가 지는 서방입니다. 가을은 본래 추수의 계절이므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백이라해 밝혀지는 법이니 색으로 표현하면 백색이 됩니다. 금은 천간으로 말하면 경신이요, 지지로 말하면 신유이며 수로는 사구입니다. 수란 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으며 젊은 시절 물이 올랐다가 늙으면 다시 물이 빠지는 현상을 본다면 물에 의해 만물의 일생이 순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특징을 본다면 물은 수소에 의해 생겨났으며 수소는 만물을 이루는 근본 원소입니다. 물의 정신적 특징을 본다면 물은 현상의 근원적 통일체라 할 수 있고 내양 외음의 상으로 속이 실하여 맑은 성질이 있으나 밖으로는 어둡고 음험한 성질인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하루 중의 밤이나 1년 중 겨울은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본바탕 시간이라 할 수 있으니 수를 의미하며 동물로는 수생동물인 물고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겨울이 되면 생명체들은 두꺼운 땅 속에 들어가는데 땅 속은 어둠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검은색입니다. 물을 가리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겨울은 자칫 얼어 죽기 쉬우므로 땅 속에 숨어 은인자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겨울의 속성을 가리켜 지혜라고 합니다. 겨울을 방위로 말한다면 복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방은 태양이 가장 짧게 비치는 곳이니 차가운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수는 천간으로 말하면 임계요, 지지로 말하면 해자이며 수로는 일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천간의 수와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 중 가벌은 수로는 3과 8이요 오행으로는 목이며 방위로는 동방이요 시간으로는 봄에 해당합니다. 병정은 수로는 2와 7이요 오행으로는 화이며 방위로는 남방이요 시간으로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무기는 수로는 5와 10이요 오행으로는 토이며 방위로는 중앙이요 시간으로는 하추 교차기에 해당합니다. 경신은 수로는 4와 9요 오행으로는 금이며 방위로는 서방이요 시간으로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임계는 수로는 1과 6이요 오행으로는 수이며 방위로는 북방이요 시간으로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또 갑병무경임은 양천간이고 을정기신계는 음천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을 중 갑은 양목이므로 수로는 양수인 3이며 을은 음목이므로 수로는 음수인 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양화로서 7이요 정은 음화로서 2이고 무는 양토이므로 5이고 기는 음토이므로 10입니다. 또 경은 양금이므로 9이고 신은 음금이므로 4이며 임은 양수이므로 1이고 계는 음수이므로 6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지의 수와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지 중 인묘는 수로는 3과 8이요 오행으로는 목이며 방위로는 동방이요 시간으로는 봄에 해당합니다.
사오는 수로는 2와 7이요 오행으로는 화이며 방위로는 남방이요 시간으로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또 신유는 수로는 9와 4요 오행으로는 금이며 방위로는 서방이요 시간으로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해자는 수로는 6과 1이요 오행으로는 수이며 방위로는 북방이요 시간으로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또 진술충미는 수로는 5와 10이요 오행으로는 토이며 방위로는 대각선 방향인 사유위이며 시간으로는 사철의 교차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오행의 상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행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말합니다. 상생이란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오행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본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생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명체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행 상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나무는 자기 몸을 태워 불을 타게 함으로 목생화라 하고 불이 타면 재와 흙이 되므로 화생토라 하며 흙 속에서 쇠나 돌이 만들어져 캐낼 수 있으므로 토생금이며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거나 쇠가 녹으면 물이 되니 금생수라 하고 물은 나무를 길러주는 영양 공급원이 되어 나무를 키움으로 수생목이라 하는데 이처럼 오행은 5가지 종류의 기가 계속 순환하고 유행하며 생명체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체의 외부에서 생명체를 길러내기 위한 작용을 오행상생이 했다면 우리 몸의 내부에서는 간장과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상생을 하며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므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행상생도는 하도의 수 배치와 같으므로 하도는 만물이 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행의 상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극이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을 말합니다. 이는 이질적인 기운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여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느 한 오행이라도 너무 태과하여 균형을 깨버리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므로 만물이 소멸되는 현상을 방관하지 않고 기운을 조정하는 의미로서 우주의 혼돈 상태를 막는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면에서의 상극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자극을 주어 다듬고 조절해 준다는 의미와 힘의 충돌과 대결로 상대를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싸움과 같은 의미의 두 가지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행 상극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들판의 고목은 베어다가 다듬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금극목이고 무쇠는 용광로 불의 재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므로 화극금이며 불이 충천하면 물로서 이를 꺼서 재난을 방지하므로 수극화이고 폭우가 내리면 제방을 쌓아 댐을 만들게 되므로 토극수이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곡식을 심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므로 목극토라 할 수 있습니다. 상극작용은 생명현상에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어서 생명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성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상극도는 낙서의 수 배치와 같으므로 낙서를 만물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행 상생 상극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도의 모습인 오행 상생도와 낙서의 모습인 오행 상극도의 차이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 토, 목은 본래 자리 그대로 있으나 금과 화가 서로 자리가 바뀐 점입니다. 이를 금과 화가 서로 바뀌었다 하여 금화교역이라고 하며 금화교역이 됨으로써 상생이 상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라고 인류가 전쟁을 통하여 문명을 발전시키듯이 금화교역이란 출생한 후 성장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행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운과 육기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